베이징 동계올림픽 폐회 시기 이제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제 스피드 스케이팅과 봅슬레이가 막판 불꽃 승부에 나섭니다. 어젯밤에 금이 환영한 쇼트트랙 선수들은 모두 음성 판정을 받고요. 가족 품에 안겼습니다. 올림픽 소식 현장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조은지 기자. 네, 중국 베이징입니다. 네, 먼저 오늘 경기 소식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스피드 스케이팅 매스 스타트 종목이 대미를 장식한다고요? 네, 스피드 스케이팅 종목 베이징에서 차민규 선수가 500m 은메달, 김민석 선수가 1500m에서 동메달을 땄습니다. 스피드 스케이팅 오늘 매스 스타트가 대미를 장식합니다. 400m 롱트랙을 16바퀴 도는 경기장이 조금 더 큰 쇼트랙이라고 생각하면 쉬운데요. 우린 쇼트랙 출신 선수들이라서 곡선 코스에서 유리하고 뒤쪽에서 체력을 비축하다가 추월하는 센스가 좋습니다. 경험과 노련미까지 장착해서 깜짝 메달이 기대됩니다. 이승훈 선수 만 34살입니다. 어느덧 4번째 올림픽인데요. 평창 때 이 종목 초대 챔피언에 오른 베테랑입니다. 빙속 삼총사로 유명한 이상화, 모태범이 현장서 해설을 하는데 이승훈 선수가 메달 하나를 추가하면 모두 6개로 우리나라 동학의 최다 메달 공동 1위에 오르게 됩니다. 이 종목 랭킹 4위로 평창 때 희생, 양보 논란이 있었던 정재원도 4년간 더 강해져서 돌아왔습니다. 메달 후보입니다. 여자부 김보름 선수는 4년 전 이 종목 은메달을 따고도 직전 팀 추월 때 불거진 이른바 왕따 주행 논란으로 눈물을 쏟으며 큰절을 했었는데요. 국가대표를 박탈하라 이런 것에도 60만 명이 서명을 했습니다. 최근 왕따 주행이 없었고 노선영 선수의 폭언이 인정된다는 일부 승소 판결을 받고 마음의 짐을 덜었습니다. 홀가분한 마음으로 2회 연속 메달에 도전합니다. 박지우 선수도 함께 출격을 합니다. 썰매팀은 오늘 내일 마지막 종목 봅슬레이 4인승에 나서는데요. 파일럿 원윤종이 모는 4인승 4년 전 은메달 땄었는데 홈트랙이 아닌데다가 10년 가까이 호흡을 맞췄던 브레이크맨 서영우 선수가 막판 부상으로 빠지면서 주춤한 상태입니다. 오전에 끝난 1, 2차 주행에서 18위를 기록했고요. 차세대 파일럿 서경진 선수가 앞장선 4인승 팀 26위로 첫날을 마쳤습니다. 네, 남은 경기도 열심히 응원해야겠습니다. 자, 그런데 쇼트트랙 팀은 금이 환영했습니다. 방역 수칙 때문에 목소리를 직접 못 들었는데 이게 좀 아쉽더라고요. 네, 코로나19 시대에 열리는 두 번째 올림픽 도쿄에 이어 이번 베이징에서도 선수들은 자기 종목 경기가 끝나면 48시간 이내에 나라로 돌아가야 합니다. 쇼트트랙 선수단 어제 저녁에 그래서 한국 땅을 밟았습니다. 베이징에서 보여준 명승부와 투혼, 감동 덕분인지 공항에 팬들 아주 많이 몰렸었는데요. 방역 수칙 때문에 말없이 사진만 찍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선수들 어리둥절하면서도 반갑고 기쁜 표정이었는데 특히 100만 유튜버로 우뚝 선 맏형 곽윤기 선수 가뜩이나 튀는 핑크색 머리에 혼자서만 은메달을 걸고 들어와서 큰 웃음을 안겼습니다. 돌아오자마자 발빠르게 유튜브에 영상도 올렸었는데요. 형 한국 왔다 이런 내용으로 경기복을 벗고 평상복을 입는 영상입니다. 쇼트트랙 선수들 어젯밤에 김포 마리나베이 호텔에서 하루 격리를 했고요. 다행히 전원 음성 판정을 받고 오전 8시에 나와서 가족 품에 모두 안긴 상황입니다. 어제 낮에 중국 김선태 감독 또 빅토르안 코치도 귀국했습니다. 일본 도쿄를 찍고 돌아오는 항공편을 탄 걸로 알려졌고요. 김선태 감독은 SNS에 스포츠에 국경은 없다. 마스크 쓰고 껌 씹던 나를 좋아해줘서 감사하다라면서 중국 팬들에게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안현수 기술 코치 역시 신화통신과 화상 인터뷰에서 코치로 첫 번째 올림픽 영광이었다. 첫 경기였던 2000m 혼성계주 금메달이 기억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둘의 계약 기간 이달 말까지인데 계속 중국과 동행을 할지 거취는 불분명한데요. 빅토르안 기술 코치의 인터뷰 내용 들어보시죠. 모든 경기들이 다 일단 기억에 남고 아무래도 첫 경기가 제일 많이 기억에 남는 거. 뭐 어떤 방향으로 해야 될지 가족들이랑 상의도 해야 되고 또 어떤 식으로 내가 또 일을 하게 될지는 어떻게 아직은 모르니까 계약도 우리는 이제 중국 팀과의 계약도 2월 내에 끝나고 이러니까 좀 쉬면서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이번 올림픽의 뜨거운 감자였던 피겨의 발리에바 선수 러시아로 돌아갔군요. 네, 발리에바 선수도 어김없이 러시아로 갔습니다. 모스크바에 도착을 했는데요. 도핑 의혹이 불거지기 직전이었던 지난 7일에 탔던 피겨 단체전 금메달은 끝내 받지 못한 채 빈손으로 귀국길에 올랐습니다.
가기 전만 해도 신기록 제조기다, 금메달 영순이다 이렇게 불렸는데 여자 싱글 4위로 마감을 했습니다. 러시아 현지에서는 만 15살 선수에게 동정론이 있는 분위기입니다. 특히 경기 직후 투트베리제 코치의 질책 모습이 전 세계에 큰 충격을 안겼는데요. 토마스 바흐 IOC 위원장은 섬뜩함을 느낀다고까지 했습니다. 올림픽이라는 축제가 끝나면 도핑 위반 조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미성년자에게 약물을 복용한 그 사주한 배후가 누구냐? 투트베리제 코치가 2차 성징을 지연시키고 하루에 12시간씩 점프 훈련을 시켜 피겨 공장장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코치에 대한 조사가 핵심이 될 거라는 전망입니다. 이와 별개로 국제빙상연맹 ISU는 시니어 대회 출전 나이를 기존 만 15살에서 만 17살로 높이는 방안을 올해 연말 투표에 붙일 예정입니다. 이른바 발리에바 방지법입니다. 선수 생명이 짧은 피격의 갑론을박도 이어질 것 같습니다. 이곳 베이징 선수단도 많이 귀국하고 주말이라서 정리하는 분위기인데요. 마지막까지 건강하고 안전한 승부를 기대해 봅니다. 지금까지 중국 베이징에서 YTN 조은지입니다.